네, 오늘도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함정 이벤트 나왔잖아요. 13 클락이. 그냥 여담으로 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얘가 원래 쿨터프 클락인가? 이런 식으로 뭐 원펀맨 아미랄프, 뭐 침묵병사 레오나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 서버에서는 그냥 13을 앞에 붙이는 걸로 그냥 무난하게 통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클락 13, 알프 13, 아테나 13, 캔스 13 이런 식으로 뭐 소림비천 캔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초화로 유명했잖아요. 사실 뭐 초능력 아이돌 아테나였나요? 근데 그냥 한 서버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13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3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동영상 찍게 된 계기는 그냥 13 클락 13에 대한 이제 설명 및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격투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클락은 이거부터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15 자질인데 보시면은 치명타율이 36%예요. 낮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냥 공캐 15 자질 기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15 자질 공캐 기준으로. 근데 이제 치명타 강도가 65예요. 65를 갖고 있는 캐릭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현재 테리가 65를 갖고 있거든요. 여자 테리가. 여테리가 60을 갖고 있고 심지어 시온도 60이에요. 그래서 시온 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시온이 치명타 강도 60입니다. 그리고 슈네이가 55인가 그래요. 슈네이가 55죠. 그러니까 치명타 강도 면에 있어서 슈네이보다도 10이나 더 받고 나오는 캐릭이에요. 아마 소비 캔, 그러니까 13 캔수가 아마 65인 걸로 알거든요. 65. 아시겠지만 치명타 강도가 높은 캐릭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치명타 강도는 치명타가 떴을 때 추가적인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치명타 강도 또는 치명타 데미지로 번역이 돼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치명타율이 높아서 치명타가 떠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캐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13클럭에서 드리는 게 아무래도 클럭을 키워봤던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클럭을 키웠었고 지금은 뭐 그래서 클락은 8문도 다 열어놨어요. 심지어 13풀까지 열어놨었고요. 이 캐릭이 아마 13자재 치고 치명타 강도가 상당히 높죠. 50이나 되거든요. 다른 캐릭 비슷한 포기를 봐도 치명타 강도가 50이구나. 그럼 누가 있었죠? 공캐 중에 좀 유명한 공캐 누가 있을까? 13자질에서 이오리도 50. 그래요. 근데 50이었지만 이 친구가 패시브를 통해서 사실 치명타 강도를 먹는 친구였거든요. 예, 보시면은 지금 자신의 치명타 강도가 35.4. 제가 몇 스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운탄 강도 15, 19. 근데 이제 얼마나 증가되지? 0.3 증가되니까 100렙에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명타 강도가 늘어나가지고 치명타가 뜨면 말도 안 되는 폭딜이 뜨는 캐릭. 치명타가 안 뜨면 딜이 안 들어가는 캐릭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섭에서 이제 퍼비스님을 키우시다가 이제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클락을 놔줬던 경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뉘앙스랑 비슷하게 13클락도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 뽕덱을 갔던 경험자로서 그게 가장 먼저 보였고요. 그래서 얘는 치명타 강도가 무조건 떠야 되는 캐릭이다. 테리코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 증대문 개수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400%로 들어왔고요. 15자재 본캐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지율이 살짝 높고 데미지 감소율이 살짝 낮고 치명타 강도율은 최상으로 좋고 치명타율도 나쁘지 않게 줬어요. 소비캔이랑 살짝 비교만 해보면은 똑같이 온 걸 볼 수 있어요. 데미지율이 근데 아까 C22에 19였나요? 이게 살짝 바뀐 거 빼고는 데미지율도 좀 더 줬던 거죠. 크락한테. 공격력이랑 생명이 아마 거의 똑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3클락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킬셋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패시브는 용병이 일단 전우도 봐야겠죠. 전우는 흑곰인데 아코 전우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수급 면에 있어서는 흑곰 캐릭 치고 상당히 원활할 것 같고
또 기본 자신이 붙어있는 스택 같은 걸 봤을 때도 분노로 먹고 살 수 있는 캐릭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13을 따올 때 웬만큼 비슷하게 따와요. 그 캐릭 갖고 있었던 어떤 일정 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8문에서 볼게요. 8문에서 얘가 사전운이 당시 이제 사전운이 트렌드였는데 꿈 캐릭한테 사전운을 넣어줬었죠. 그때 당시에 뽕덱인데 사전운 부여할 때 얘가 방어력 5% 감소 있고 또 필살기 있겠죠? 여기 있다. 이거 필살기에 붙여줬는데 아군 4가지 전원 보이시 분회 무기 30%인가요? 2턴 첫 턴부터. 근데 얘가 뽕덱을 가던 캐릭이라서 이제 본흑을 가든지 뽕덱을 가는 캐릭인데 사전운 패시브를 줬다는 거죠. 아니 사전운 8문을 줬어요 경문에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보고 뽕덱 견제 진짜 심하구나. 왜냐면 로봇 같은 경우도 3턴부터 주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분노 회복 속도를 로봇은 3턴부터 주기 시작했고 클락 같은 경우는 1턴부터 주긴 했어요. 근데 사전운을 가져가야지 분노 회복 속도 30% 줘요. 이런 뉘앙스로 13클락 같은 경우도 빠른 분노 회복을 약간 메리트 있게 가져가는 캐릭 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용병에게를 일단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시 자신의 필살기 데미지가 증가한다. 일단 기본 20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레벨에 10%더 증가해서 30%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뎀이 30% 증가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 나오는 게 아군 이카리 50%만큼 증가. 그러니까 이카리 팀한테는 이제 100레벨에 한 15% 정도를 증dem을 주겠죠. 필살기 증dem. 원래 기본적으로 필살기를 어떤 그 컨셉 있잖아요. 뭐 불캐라든지 역캐라든지 역캐 전에 이제 극한유 캐릭이 있었죠. 이렇게 필살기 데미지 증가하는 캐릭을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 코어 캐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메타 코어가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갈 때 실질적으로 그 캐릭을 가져가서 증dem 어떤 뭔가 옵션을 받을 수 부가적으로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카리 팀이지만 15%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이키나 이제 그 미가가 1미가가 40%씩 올려주고 사이슈라든지 레큐가 30% 정도까지 올려주거든요. 근데 필뎀을 얘가 15% 올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뭐랄까 컨셉 코치고는 좀 약간 되게 소심하게 들어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카리 팀이 인기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13라이프가 들어와서 거의 메타 주류, 그러니까 거의 주류, 그러니까 티어 분들한테는 주류 캐릭이 됐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시너지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클락 자체가 이카리 팀한테 주는 시너지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예. 심지어 13라이프의 숙명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3라이프한테 굳이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이 친구 캐릭 자체의 어떤 시너지를 보고 뽑는다고 했을 때는 숙명에도 없기 때문에 뭐 라이프한테 굳이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나마 이 친구를 덱에 넣음으로써 라이프가 가져올 수 있는 게 필뎀 15% 증가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친구가 라이프한테 받는 게 많죠. 분노 회복 속도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은근히 중요하죠. 자신의 치명타 강도를 25% 증가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치명타가 65로 시작해서 25가 증가되기 때문에 90인가요? 네, 90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65에다가 25로 더하면 90이죠. 그래서 치명타 강도가 90%가 되기 때문에 치명타율을 높게끔 가져가시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시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시온이 어떻게 보면 깡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치명타가 제가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 치명타를 밀어주고 있는 게 치명타 강도가 60이 있고 이 친구의 패시브에서 45%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미 10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타가 뜨면은 추뎀이 또 100%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깡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온 같은 경우도 치명타로 먹고 산 캐릭이고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클락 같은 경우도 치명타 강도가 높아지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미 높게 나왔고 또 여기서 버프가 있기 때문에 치명타가 무조건 떠야지만 이제 밥값을 할 수 있는 캐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등장 시 아군 격투가 당 자신 포함 치명타율과 데미지율 상승 그리고 적 격투가당 치명타 저항률과 데미지 감면율 상승. 원래 기본적으로 요즘에 공캐들이 공방 상승, 치명타율 상승, 데미지 댐감 상승률을 다 첫 턴부터 이렇게 먹고 들어오는 캐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방캐들이 이미 그 전에 나왔던 주류 방캐들이 공격적인 밸런스를 또 나름대로 갖고 나오고 방어적으로 너무 우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공캐들이 나올 때는 방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캐들이 요즘에 갖고 오는 트렌드가 이제 뒤에 전기라든지 뭐 데미지 증가라든지 자체 데미지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보시면은 등장시 아군 격투당 6명이라고 쳤을 때 데미지랑 이제 치명 타율은 24, 6에 24니까 24%. 그다음에 적 격투가 6명이죠. 첫 턴이니까 선필이기 때문에 이건 6명으로 치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보고요. 물론 턴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적이 6명이니까 요거 30 해가지고 30%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양측 해명만 등장할 경우에는 그냥 12%로 고정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쟁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클락의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 분노가 하락할 때마다 분각 당하는 피격을 당했을 때 상대 분노를 200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하락 분노치가 50% 회복. 200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200을 깎거든요. 제 무식효가 300 정도 깎고 옛날 신고가 500 정도 분각이었나요?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0 분각으로 들어와요. 근데 200 분각 들어왔을 때 50% 회복하니까 200이 50%니까 100을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100이 회복되니까 200이 깎이면은 나는 어쨌든 피가 다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분노가 다시 그대로 200 차는 거고 상대방은 200이 하락되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뭐 휴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휴문 되면 이게 1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 가서 휴문이 되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적턴이 시작할 때 랜덤으로 적 격투가 한 명의 분노를 100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작하기 전에 100을 하면 깎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필캐 하나를 줄여놓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풀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풀분노가 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분노인 캐릭한테 들어가면 좀 더 적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캐릭한테 들어가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효율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좀 디맷,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적턴이 시작할 때마다 이걸 받고 양측에 한 명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해당 효과가 무효. 그러니까 한 명만 남으면 1대1로 하면은 상대방 분과가 100씩 계속 깎아버리면은 상대방은 피싸게 못 쓰고 결국에 크게 다 잡아버리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뺐어요. 그래서 한 명 남았을 때는 그런 효과가 발동되지 않고 그다음 피격 후 자신의 생명치가 50% 미만일 경우 즉시 고통 잠재 1스탯을 획득하고 예, 이제부터 나와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 미만까지 깎였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하고 나서 상대방 턴에서 내가 피격을 당했는데 피가 50% 이상이 달았을 때 나는 1스탯 고통 잠재를 획득하는데 이게 주는 효과는 뭐냐면은 일단 4스탯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피격마다 1스탯은 감소하는데 이 스탯을 얻어가지고 지속되는 시간 동안은 100% 데미지 감민율이 추가 획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100%니까 상대방이 이제 데미지율이 100%가 넘는 캐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면 비율은 스탯수와 무관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감면 비율이 없다는 거죠. 스탯이 깎인다고 해서 이게 감면 비율이 뭐 낮아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대 4개까지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에서 4번까지는 일정 어떻게 보면 전기 효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투마다 최대 4회니까 4번까지만 4회 전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스킬로 얻는 고통 잠재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패시브 스킬 발동 횟수에 계산되지 않음.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얘가 이제 추후에 스킬을 하면서 고통 잠재를 하나 더 먹거든요. 이때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을 통해서 고통 잠재를 먹을 때는 이제 또 데미지 감면 100 그거를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하냐? 고통 잠재를 이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양측에 한 명만 있을 경우는 최대 1회만 발동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한 명만 남았을 때는 고통 잠재가 계속 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한 명이 50% 이하에서 데미지 감면 100에다가 딜 계속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스킬 써가지고 고통 잠재 획득하고 상대방이 또 때렸는데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만 남았을 때는 최대 1회만 받아 한 번만 줄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요즘에 나오는 공캐들은 필살기를 쓰면은 첫 턴에 스킬이 무조건 발동되게 나와 있는 캐릭이 많아요. 근데 크락한테는 그 기능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스킬을 쓰면서 고통 잠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필살기 함께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 공캐 트렌드 치고는 좀 약간 디버프도 있다, 그러니까 디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꾸 말이 자꾸 꼬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치명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사망하지 않고, 치명 데미지라는 건 이제 죽음, 그러니까 한번 이제 100% 생명력이 다 이제 초과하는, 그러니까 치사량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제 바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이 공간으로 날아가든지 뭐 전기를 하든지 이런 느낌이고요. 자신의 디버프 면역 효과 및 석화를 모두, 그러니까 디버프를 다 이제 제거하면서 20%의 생명치와 200분노 회복하면서 해당 효과는 전투장 1회만 발동하게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나오는 공캐들한테 웬만큼 다 주는 옵션이에요. 공캐들이 첫 턴에 죽게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미 방캐들 위주로 해서 뽕대기라든지 선필 덱을 통해서 선필 캐릭들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1턴에 다 제거당하는 느낌이 나오는 그림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캐를 내주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공캐를 내주면서 이제 시운이라든지 깡딜 캐릭들을 주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공캐들한테 전기 효과라든지 첫 턴에 웬만큼 죽게 하지 않거나 죽었어도 한 번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부가 옵션들은 무조건 이제부터 달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전투당 1위만 발동하는 건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게 20%의 생명치거든요. 근데 얘가 공캐예요. 뭐 방캐도 아니고, 방캐한테 20% 생명치로 이제 살아나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가시라든지 뭐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 회복이 많이 딱딱딱 돼가지고 이제 막 풀피로까지 이제 좀 버텨내는 캐릭터도 많은데, 얘는 공캐잖아요. 공캐한테 20% 생명치로 다시 살아나왔자 사실 이제 지속적인 힐링이라든지 대량의 힐링이라든지 피입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다음 턴에서는 이제 거의 죽을 가능성이 있는 캐릭이,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싶고, 분명히 휴문에서는 이 수치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힐링이라든지 흡혈 옵션이 많이 안 붙어요. 이 친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남았지만 힐링이라든지 피흡이 안 돼가지고 아마 생존력에 있어서는 추후에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효과는 그리고 또 한 번만 발동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떤 뉘앙스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아군 진영에 나름대로 이제 컨셉 코어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원호까지 포함해가지고 3명 이상 이카리 팀이 있을 경우 자신의 치명타율 15% 증가하며 2턴 동안 지속이에요. 이게 사실 저는 진짜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치명타 강도로 먹고 사는 친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명타가 무조건 뜨는 메타, 그러니까 그 대컨셉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륙을 풀사륙으로 맞춘다고 해도 아까 초반 기본 치명타율이 36%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20% 증가해주는 다른 어떤 원호적인, 그러니까 액티브적인 요소를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36에다가 이제 풀사륙 맞춰서 한 50 맞추고, 풀사륙 맞추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20% 추가된다고 해도 한 60에서 70 사이가 되잖아요. 사실 그거로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15% 정도의 치명타율은 상당히 쏠쏠한 옵션인데, 이 옵션을 주는 게 이카리 팀원을 3명을 맞춰야 되는 걸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3날프는 뭐 데려갈 수 있고 거기에 클럽까지 넣어서 2명 만든다고 쳐도 한 명을 누굴 넣냐는 게 진짜 좀 애매한 거죠. 만약에 친병사 레오나가 나왔으면은 그래도 약간 공격적인 속성과 함께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나와 있는 캐릭이 여기 수명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캐를 줬고, 이 친구는 또 대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약간 스탠스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 캐릭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자신 주위의 격투가한테 생명이랑 공격력 증가되는 어떤 서브적인 서포터이면서도 전기 효과가 9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 오뚜기 효과가 그걸로 버텨줘야 되는데 전원 위주로 맞춰줘야 되고, 그나마 앞라인에서 효율을 볼 만한 캐릭이라서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콜라보 레오나를 데려가긴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다시 레트로로 회귀해가지고 하이데른이라든지 그냥 클락 아니면 그냥 래프 될 수도 없고, 그나마 폭레가 있는데 래프가 이미 뭐 상위 58 기능을 하고 있는데 폭레를 본덱에 넣을 수는 없을 뿐더러
원으로 넣는다고 쳐도 폭내 원어 발동 조건이 살모 캐릭인데 살모 캐릭이 1턴에 나와줘야지 얘가 발동해서 뭐 그나마 스킬 발동률이나 올려주길 할 텐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시브의 맨 마지막에 준 옵션은 좀 진짜 너무했다. 그나마 이제 너네 이카리 컨셉 한번 켜봐 뭐 이런 식으로 던져준 느낌이다. 그거 말고는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가적인 옵션인 것 같다. 나름대로 진짜 제일 중요한 옵션이 될 수도 있는 캐릭한테 이런 조건을 줬다는 거는 좀 너무 견제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필캐이기 때문에 이 버프랑 디버프까지 다 첫 턴에 줄 수 있는 캐릭이고요. 그래서 단일 목표를 공격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공방 증가 시켜놓고 확률, 기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클락이랑 비슷해요. 클락이 그 기본 일반 클락이 떴을 때도 뒷라인 기절 확률 증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 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 추뎀 주고 치명타 방어율을 20%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기절이 안 뜨는 게 낫죠. 그래서 데미지 디버프 데미지 증가시키고 치방률을 20%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버프 면역 효과를 무시하며 1턴 동안 지속. 이거는 디버프 면역 효과를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1턴간 내가 디버프를 안 당한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이 디버프 면역 효과 상대방이 안 들어간다는 건지. 이게 면역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디버프 효과를 무시한다는 것 같아요. 1턴 동안 본인이 비싸게 쓰고 나서 1턴 동안 디버프 면역이 된다는 것 같고요. 이분은 약간 툴팁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1턴 내 기유형 캡투가 기캐 추뎀도 들어가 있고요. 20% 데미지 증가. 클락이 아마 60인가 70인가 그러거든요. 그 일반 클락이요. 근데 얘는 20이니까 아마 나중에 경문을 내면 이것도 좀 증가하겠죠. 생명치가 30% 미만일 경우에 고통 잠재 1스탯을 획득합니다. 되게 애매한 게 필살기를 쓰는데 왜 필살기에 이걸 준지 모르겠어요. 필살기 쓰고 다음 턴에 이걸 받는 액티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명치가 30% 미만이 되면은 추후에 필살기 쓰고 나서는 또 고통 잠재가 1스탯이 또 획득되는 거예요. 아까 고통 잠재는 100% 면역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종의 전기 스탯을 획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필살기에 치명타율 50% 추가가 들어갔죠. 사실 이 문장이 클락을 그나마 살려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첫 필살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치명타 강도가 높은 캐릭이에요. 치명타가 반드시 떠가지고 치명타 강도로 먹고 살아야 되는 캐릭인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한테 치명타율을 올려주는 부가적인 옵션이 없고 패시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내기 힘든 조건을 해줬고 근데 이제 필살기에다가 첫 필살기 치명타율 50%를 넣어줬다는 거죠. 그나마 진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첫 필살기는 무조건 치명타가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필살기에서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우리가 오와 싶을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첫 필살기 쓰고 나서 아까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20%를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딸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첫 필살기 쓰고 나서는 치명타 이 버프를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명타가 뜨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필살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치명타 강도 버프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쏠쏠하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제가 클락을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클락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떠야지 그 치명타 강도 버프를 먹고 진짜 굉장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좀 똥댐이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단일 딜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용병의 길이라는 패시브에 그래서 필살기 데미지 증가를 준 것 같은데 그나마 필살기 데미지 증가는 패시브로 안정적으로 들어가지만 치명타율이 뜨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 필살기부터는 딜이 제 생각에는 첫 턴 대비 딜이 진짜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일 딜인데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기 각성 효과가 그래서 약간 이런 약간 크락 버스터 같은 필살기 이런 거 준 것 같은데 이 크락 버스터 필살기가 이제 나중에 이 데미지가 아니라 추가적인 등댐으로 따르게 버스터의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필살기 데미지 개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첫 번째 필살기를 제외하고는 필살기 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로 갈 건데, 그래서 적 단일 목표예요. 또 단일로 줬어요. 그래서 목표가 곰 전운일 경우 자신의 분노 회복 속도를 15% 증가시켜요. 스킬이기 때문에 액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곰 전운 격투가 아닌 경우에는 추뎀을 줘요. 그리고 고통 잠재 1스탯을 획득합니다. 고통 잠재 1스탯을 획득할 때마다 스킬 발동률이 또 10%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필살기를 통해서 100% 첫 턴 스킬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고 나면 시험 같은 경우는 첫 턴에 무조건 스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면 무조건 스킬이고, 게니코 같은 경우도 필살기 쓰면 무조건 스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받지 못하죠. 그래서 필살기를 써도 무조건 스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스킬이 떴을 때 이제 이런 옵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통 잠재를 획득하는 동시에 이제 스킬 발동률 10%씩 증가해서 최대 40%까지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스킬이 연달아 4번까지 터져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연달아 4번까지 살아남을 낳는 그런 것은 이제 고통 잠재를 통해서 데미지 감면율을 받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제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시온 같은 깡제 캐릭 같은 경우는 스킬이 떴을 때도 스킬들이 상당히 쉽게, 그러니까 후훅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뭐 소형비천 캔수 이런 애들도 스킬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면서 이 공캐가, 그리고 이제 날아갔다가 다시 살아남았을 때 20% 생명력 갖고 복귀해가지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클락은 어떤 덱에 써야 되냐면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13라이프한테 주는 이 친구의 컨셉 버프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필살 데미지 15% 증가, 100렙 기준 그 정도고요. 이 친구가 뭐 굳이 그 라이프에 숙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얘가 덱에 들어가면서 라이프한테 받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여기 숙명 다 있고요. 라이프의 그 분노 회복 속도 증가를 받을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친구가 이카리 덱한테 엄청나게 주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치명타로 먹고 사야 되는데, 첫 필살기는 상당히 쏠쏠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스탯이라든지 고통 잠재를 통해서 나름대로 데미지 감면율 100%를 통해 일단 절대 첫 턴에 죽지는 않을 거고, 뭐 둘째 턴, 셋째 턴까지 살아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번째, 세 번째 턴까지 방캐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어쨌든 죽을 텐데,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남았을 때는 유틸이 그렇게 높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20% 생명치로 살아나서 분노 200으로 남는데, 뭐 그렇다고 그때 살아나자마자 바로 필살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어중간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예,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클락에 대한 정보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클락을 어떤 덱에다 써야 될까 싶을 때,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 친구들이 픽픽컷이라고 하는 전원을 줬을까? 라고 봤는데, 일단 방캐가 아닌 캐릭터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반사율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것도 모든 효율가 세 번째, 예, 항상 전원의 그러니까 진수는 3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 턴에 생명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락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 고통 잠재가 발동하잖아요. 그때 이것도 전원을 껴주면은, 핏빛까지를 클락한테 껴주면은 랜덤으로 남은 생명치가 30% 넘는 적 격투가의 한 명의 생명치를 20% 흡수해온다. 그리고 전투당 최대 3번까지 시전된다는 거죠. 클락 같은 경우는 고통 잠재를 통해서 데미지 감면율을 100% 가져가면서 이 전운을 끼게 되면은, 왜냐면은 걔가 피흡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힐링이라든지 뭐 치료의 증가나 흡혈 버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껴줘서 생명치를 그나마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한테 비등이라든지 가시를 끼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치명 타격을 높여야 되는 캐릭이라서 적어도 뭐 주신도 말이 안 되고 첫 턴이니까 사륙을 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륙을 껴주는데, 그러면 이제 비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흡혈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을 이 핏빛까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사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유효 효과 쪽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치료 효과, 이건 디버프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급에 있는 이 생명치 뺏어오는 거, 전투중 세 번까지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20%그 생명치로 부활했을 때, 예, 공격 턴이지만 우리 공격할 때 어쨌든 상대방의 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족한 그 피를 보충해 가면서 그나마 좀 생존력을 좀 높여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 회복은 남들 빠르니까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필살기를 또 쓰면서 스킬 발동률을 이게 조금씩 뺏어오면서 이렇게 생존해 가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고통 잠재 스트레스 계속 뺏어가야 되는 그런 뉘앙스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락은 어떤 덱에 들어가줘야 될까라는 걸 느낌을 보게 되면요. 일단 저희 서버에 1, 2, 3위 분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정교 코어 메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클락은 흑곰이거든요. 그럼 흑곰 자리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투 흑곰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투 흑곰을 유지하면 여기서 겹치는 게 지금 아테나라든지 초테나, 13테나나 아니면 오스와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빼고 클락에 넣는 게 더 효율이 좋을까요? 없죠. 전 개인적으로 초테나는 오히려 클락이랑 같이 가야 되는 캐릭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공캐고 피가 많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 유지력을 주려면은 초테나만은 유지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가 광팬 먹으면은 생명력 기부하고 분노 회복도 먹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클락이 쏠쏠하게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치료적인 대량의 힐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초테나는 데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현재 이제 탑티어 분들은 오스월드를 거의 미친 듯이 찍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랭킹이 확 올라갔던 분들인데, 그렇다고 오스월드를 뺄 수는 없죠. 아쿠 캐릭에서 시온 만큼 현재 최고로 좋은 캐릭이 없기 때문에 시온을 뺄 수는 없고,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원 메탈의 진공전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겹치는 거는 현무잖아요. 현무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빼고 클락을 넣겠다라는 거는 만약에 최상위 티어 분들한테는 무리수가 있는 선택일 수 있고요. 맴떼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코 전운이 겹치는 이제 진공정교 덱이잖아요. 슈네이랑 시온이 있어요. 시온은 당연히 뺄 수가 없겠고, 만약에 이 라이프와의 케미를 좀 진짜 그 조그마한 케미를 위해서 클락을 넣어가지고 슈네이를 뺀다 하면은, 이게 사실 깡딜러거든요. 이 깡딜러에 대체적으로 클락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정말 깡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각을 제대로 이제 턴당 100씩 깎아주는 게 이 슈네이가 갖고 있는 깡딜 및 치료율, 폭주를 통한 어떤 상대방 분노 저하와 이런 분노 흡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지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램테님도 그냥 뭐랄까 스테이트 그 뭐라 해야 되지, 현상 유지가 낫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위까지 한번 볼게요. 현님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무가 겹치게 되죠. 현무가 겹치는데 흑금 넣어서 투 흑금 만들고, 여기서 이제 초테나라든지 오스와드 중에 한 명을 빼줘야 되는데 과연 빼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른 그 서버 그 랭커 분들의 덱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론 클락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주덱화 시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진공정교 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치 대신에 클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랭커 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읽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라이프 이후로 방캐보다는 공캐 위주로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미즈치 같은 경우는 전원 상관없이 공방기로 들어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미즈치가 선필이 가능한 옵션이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캐릭터는 보시면은 오스왈드, 그리고 시온, 그리고 테리코, 클락, 그리고 심지어 라이프까지 선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방어적인 밸런스, 그리고 이제 피통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통이 너무 빨리 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게릴라전으로 가게 되고 10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루해지고 서버에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러한 피통을 최대한 빨리 많이 깎을 수 있는 방법은 필살기를 많이 때리는 컨텐츠밖에 없다. 그래서 폭풍의 혼이라든지 여신의 혼, 그거 외에는 뭐 시온 같은 경우는 두 번 필살기 쓰고, 그리고 뭐 라이프 같은 경우도 매턴 필살기 쓰고, 어쨌든 매턴 필살기 쓴 캐릭 및 성공 캐릭들을 많이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빠른 분노 회복이라든지 분노 어떻게 우리 아군 분노 회복, 분노 회복 속도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정점을 찍는 디버프에 있어서 분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클락이 그런 뉘앙스로 나온 캐릭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래도 견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게 분가 계속 해버리면은 상대방 계속 분가 시켜버리고 자기가 비싸게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오버 밸런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 덱 구성에 있어서 너무 이제 이 친구한테 몰아준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친구한테는 치명타율을 좀 많이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명력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생존력을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이 친구한테 부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친구가 라이프한테 줄 수 있는 버프를 좀 줄이고 아니면 라이프한테 숙명을 없애가지고 이 친구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견제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미주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직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중섭 카페를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미주치는 이제 폐혈이라 그래서 이제 최대 생명치를 깎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캐 코어임에도 불구하고 메타 코어인데 주로 메타 코어들 물론 얘가 데미지 감면율이라든지 이게 들어오긴 하지만 원래 메타 코어들의 주된 능력 같은 경우는 데미지 감면율을 통해서 되게 유지성을 가져가는 거지 상대방의 어떤 공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피를 깎는다든지 데미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정큐는 좀 예였겠지만 근데 이제 미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상대 피통을 아예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피통을 깎아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싸기를 또 대량으로 많이 쓰는 이런 메타와 함께 상대방의 피해를 많이 없애버리는 그거와 함께 또 약간 그거에 약간 반대급부격으로 대량으로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캐릭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선필을 나올 수 있는 공개적인 캐릭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미즈치 후에는 아마 13 매추어와 13 바이스가 있겠지만 아마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코 캐릭으로 나왔고 또 요파인데다가 물론 객강 딜이 가능하지만 주로 방어적인 밸런스가 많이 포함돼서 나오는 캐릭이라면은 아마 13 매추어도 한 번 더 미친 깡딜 캐릭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클락을 기점으로. 그래서 어쨌든 라이프 이후에 방캐 시즌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요. 오스워드, 톰프로 진짜 방캐 너무 많아요. 지금 사이키 다 미친 방캐들이었잖아요. 13김부터 해서 뭐 얘도 그랬고 13김, 사이키 그리고 뭐 톰프로 오히려 방캐가 너무 많아서 얘네들 씹혀가지고 지금 버려졌잖아요. 라이프로 갈아타면서 사이키와 톰프로가 날라갔고 오스워드와 라이프가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방캐는 웬만하면은 그냥 거쳐가는 지나가는 느낌으로 내거나 심지어 이 친구도 기캐인데 방캐 느낌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캐 그리고 기캐인데 공캐적인 속성을 가져가는 캐릭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주로 선필에다가 다량의 필살기를 많이 쓰는 캐릭들이 여전히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락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뭐랄까 그 초입을 여는 캐릭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제 아무리 좋은 캐리어 그래도 사람이 여력이란 게 있잖아요. 전환을 빨리 해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재 정표 메타 코어를 달리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클락 투입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추후로 갈수록 클락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리코도 마찬가지였죠. 분노를 회복해주면서 분노를 깎는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한동안 좀 많이 그러니까 선필이 가능, 선필덱으로, 그러니까 첫 턴 뽕덱, 옛날에 우리 뭐라고 했죠? 선필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방캐들이 너무 이제 센 방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뭐랄까 커버치기는 역부족일 것 같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캐들이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선필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선필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면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클락 13클락 나온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